네, 안녕하세요. 애저 이멀전 워크샵 발표를 맡게 된 클루커스 AI 그룹의 임마리솔 컨설턴트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분석 가치 창출을 위한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는 대표적인 AI 기술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을 통해서는 애저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애저 MLOps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웨비나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머신러닝 작업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중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브릭스의 ML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환경들과 함께 MLOps의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데이터브릭스와 애저 머신러닝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사용할 때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모를 통해서 실제 작업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저에서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구현하는 4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EDA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모델을 학습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제공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서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애저 리소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치 또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데이터는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통해서 배치 처리로 수집되거나 아파치 카프카, 이벤트 허브 또는 IoT 허브를 사용해서 스트리밍 됩니다. 데이터 팩토리를 사용하면 정형 또는 비정형 배치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볼륨이나 다양성, 속도에 관계없이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으면 이제 저장을 해줘야 하는데요. 애저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에서 장기 저장을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배치가 되고, 이를 통해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에 걸쳐 있는 데이터 통합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애저 데이터브릭스를 사용하면 작업자들 간의 협업이 가능하고 가장 빠른 스파크 환경에서 ML 및 AI 모델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 단독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애저 머신러닝과 데이터브릭스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이나 봇 또는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는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관리를 더 간소화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코스모스 DB는 대규모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빠른 속도와 처리량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면 파워 BI와 같은 주요 BI 솔루션과도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의 4단계 과정 중에서 데이터브릭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데이터브릭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저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머신러닝을 위해서 데이터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데이터 및 AI 서비스입니다. 애저 포탈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사용하기 쉽게 되어 있고, 보안이나 데이터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통합하면서 작업자들이 쉽게 협업할 수 있는 애저에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입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이렇게 3가지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브릭스 SQL은 데이터 레이크에서 쿼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려는 분석가분들이 사용하기 쉬운 플랫폼을 말하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언어로
협업할 수 있는 대화형 작업 영역을 제공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워크스페이스는 실험 추적이나 모델을 학습하고 또 제공하는 머신러닝 작업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이 머신러닝 워크스페이스에서 ML 플로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데이터브릭스 머신러닝은 레이크하우스에 구축된 데이터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델타 레이크와 ML 플로우를 기반으로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링, 배포,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엔드투엔드 MLOps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델타나 델타 라이브 테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정형화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ML 모델링을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데이터브릭스 피처 스토어를 사용해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데이터 소스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ML 영역에서는 머신러닝 작업에 필요한 환경이 제공된 ML 런타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ML 플로우를 통해서 모델 학습이나 튜닝 그리고 배포까지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또는 실시간으로 모델을 관리하거나 스코어링, 온라인 서빙하는 기능과 모니터링도 해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스페이스는 멀티 랭귀지 노트북을 지원을 해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노트북 내에서 스칼라, SQL, 파이썬, R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팀원들과 노트북을 공유해서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한 노트북에서 동시에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코드를 편집할 수 있고 또 서로 커멘팅이 가능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들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한 통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L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ML 플로우 프로젝트는 재사용 가능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이를 다른 워크스페이스에서 재현할 수 있는 코드 패키징 형식으로 다른 사람과 ML 소스 코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클론하려는 Git 리포지토리에 URL을 제공을 해서 Git 베이스에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고요. 자체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고 커밋하기 전에는 이렇게 UI상에서 변경된 부분을 검토한 후에 코드를 커밋하고 변경사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레포지토리는 CI/CD 파이프라인과 통합할 수 있는 API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코드의 버전을 갖도록 프로덕션 환경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Git 레포지토리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어서 보안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이나 GitLab, 비트버킷, 그리고 Azure DevOps 등의 Git 공급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작업 환경과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VM 인스턴스들로 구성된 스파크 클러스터를 사용하는데요. 오픈소스 스파크에 여러 기능을 추가해서 런타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환경을 만들 때에는 이 ML 런타임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파이토치, 엑스지부스트 같은 많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이 패키지로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ML 런타임에는 호로브드 러너와 같은 분산학습 API도 포함하고 있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영역에서 학습할 때에도 간단한 ML 코드로 다양한 머신에서 쉽게 모델을 돌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모델 선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하이퍼옵트라는 라이브러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알고리즘이나 파라미터들을 조합을 해서 최적의 결과를 좀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ML 플로우는 이렇게 실행된 파라미터와 성능 매트릭을 추적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그림처럼 시각화를 통해서 어떤 파라미터 값은 높고 또 어떤 파라미터 값은 낮을 때 매트릭이 좋게 나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utoML의 경우에는 UI나 파이썬 API를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고요. 실행 과정과 결과를 소스 코드가 포함된 파이썬 노트북으로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선정된 베스트 모델에 대해서 코드를 검토하거나 수정하면서 모델을 더 고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ML플로우를 통해서 ML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준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떠한 규모의 데이터든 그리고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형식에 상관없이 다 수집이 가능하고요. 로그를 사용한 버전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ML 환경에서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고 또 모델 학습이나 모델을 추적하고 등록하는 과정, 그리고 런타임을 통해서 라이브러리들을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ML플로우를 통해서 수행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등록되고 배포가 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하는 환경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서빙하고 모니터링 할 수도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는 다양한 클라우드사에도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ML 런타임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델 트레인이 진행이 되면 이제 ML플로우는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매트릭으로 성능이 얼마나 나왔는지, 또 모델이나 파일이 기록된 아티팩트와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기록을 해줘서 쉽게 트래킹해 볼 수 있고요. 실험 결과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관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셔널 모델의 가장 좋은 버전을 확인했다면 이를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실제 배포와 운영까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엔지니어들이 이제 모델을 테스트나 유효성 검사를 위한 스테이징 단계에서 배포를 위한 프로덕션 단계로 보내고 또 새로운 버전의 모델이 들어왔을 때 이전 모델은 아카이브 단계로 가고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는 데에도 ML플로우를 활용하게 됩니다. 모델 배포의 경우에는 선택한 플랫폼에서 배치해서 온라인 스코어링까지 모든 디플로이먼트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한 클라우드에서 모델을 트레인하고 다른 클라우드 또는 프렘이나 엣지 디바이스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 레지스트리에서 협업 방식으로 모델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델은 스테이징, 프로덕션, 아카이브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버전을 관리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모델은 역할 기반 액세스 관리에 따라서 읽기나 편집이 가능한 권한과 또는 각 단계별 변경을 승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모델 버전을 다른 스테이지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전환을 하면 되고요.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요청은 모델 버전 페이지에 보류 중인 요청 섹션에 나타나게 되고 스테이지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이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활동은 액티비티 섹션에 기록돼서 하나의 뷰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각 단계의 작업자들이 서로 협업하기 쉬운 환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애저 머신러닝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ML플로우와 SDK를 사용해서 데이터브릭스에서 실행된 모델 학습 추적이 이제 애저 ML 스튜디오에서도 가능한데요. 실험에 대한 로그나 매트릭, 공정성 평가 같은 기능들을 UI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와 애저 ML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우선 중앙 레지스트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실험이나 모델을 중앙 위치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 모델의 관리가 간소화되고 모니터링이나 업데이트를 위한 데브옵스를 활성화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나 엣지에서 모델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알고리즘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더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드밴스드 AutoML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키텍처를 보면서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스토어에는 로우 데이터를 저장하는 브론즈 테이블과 필터링이나 전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실버 테이블, 그리고 분석이나 머신러닝에 사용할 최적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골드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델타 레이크 형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브릭스에서 CPU나 GPU 기반의 클러스터를 통한 최신 프레임워크와 MLflow 기능을 활용해서 모델을 빌드하고 등록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개발을 하거나 이제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평가를 한 후에는 어딘가에 배포를 해줘야 하는데요. 애저 머신러닝 서비스는 이 프로세스를 관소화시켜줍니다. 애저 컨테이너 인스턴스나 쿠버네티스 서비스, 그리고 매니지드 인퍼런스 엔드포인트에서 애저 머신러닝 배포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원활하게 데브옵스로 MLOps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 파이썬 SDK를 이용해서 애저 AutoML을 돌릴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브릭스에도 이제 AutoML 기능이 있지만 애저 데브옵스에 배포하길 원하거나 다른 애저 서비스와 통합해서 이용하길 원하신다면 저 AutoML이 이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디테일한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다 더 수월하게 MLOps까지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utoML 서비스를 활용한 배포에 대한 내용은 MLOps 세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머신러닝 소개를 마치고 이번에는 데모를 통해서 실제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포털에서 데이터브릭스 워크스페이스로 접속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데이터브릭스 기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러스터를 생성해야 되는데요.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멀티 노드를 사용할 건지 싱글 노드를 사용할 건지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저는 멀티 노드를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런타임 버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하실 때에는 그냥 스탠다드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머신러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ML 런타임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GPU 자원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스칼라나 스파크 버전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5 ML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커 타입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노드의 민맥스를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해서 민맥스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설정은 클러스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후에 이제 120분이 지나면 저절로 클러스터가 꺼지게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면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클릭을 해주면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저는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ML 클러스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ML 클러스터에는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자신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해 주고 싶다면 이 부분에서 설치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저 ML을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와 또 공정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미리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작업 환경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머신러닝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스크립트를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생성한 클러스터를 어태치 시키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제공된 환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코비드19 공공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우선 이 노트북에서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하기 전에 코비드19 데이터의 이해를 위해서 다양하게 EDA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셀들이 조금 실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미리
실행을 한 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결측치에 대한 서머리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컬럼 디스크립션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준 부분인데요. 보시면 최초 양성 검체 수집 날짜나 증상 발병 날짜, 성별, 연령 그룹, 입원 현황, 사망 현황과 같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만들어 놓은 함수를 통해서 결측치를 확인해 본 부분인데요. 최초 양성 검체 수집 날짜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증상 발병 날짜에만 결측치가 꽤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보여드리면서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본 부분도 있고요. 네, 다음 노트북에서 환자의 사망률 위험 분류 트레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델 훈련에 쓰일 적합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컬럼들을 피처로 사용할 거고요. 이제 널 값을 제외하고 성별은 unknown이나 missing 이런 값들을 제외한 여성인지 남성인지가 정확히 기록된 데이터만 포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탐색하는 과정을 마쳤고 다음은 이제 모델 학습을 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실습에서는 방금 보셨던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사망률 위험 클래시피어 모델을 트레인할 텐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MLflow를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면서 기록된 파라미터와 매트릭을 추적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 학습한 모델을 애저 ML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모델의 공정성을 평가해서 환자의 성별과 같이 보호되거나 민감한 피처에 대해서 동등하게 잘 작동하는지를 애저 ML 스튜디오에서 UI로 쉽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노트북에서 이제 진행했던 것과 같이 이제 데이터를 로드하고 모델 트레인의 데이터셋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각 성별에서 그 사망률을 체크해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ML 모델을 돌리기 전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피처리제이션 해주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줄 건데요. 데이터의 모든 피처들이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머신러닝 모델은 범주형 타입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열을 숫자로 인코딩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드 인코딩 해주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피처라이즈드 된 데이터셋을 리뷰하는 부분인데요. 네, 보시면 그 결과를 피처 컬럼으로 생성을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데이터셋을 랜덤 스플릿 해주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그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에서 비슷하게 나뉘었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에서 비슷하게 사망률이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MLflow를 사용해서 모델을 트레인하고 생성된 모델과 결과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우선 모델의 성능을 추적하기 위해서 MLflow 스타트 런을 생성해주고 있고요. 초기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생성을 해주고 로그 파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된 파라미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생성한 모델에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서 피팅을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학습된 모델에 테스트를 넣어서 결과를 예측을 하고 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의 평가 결과와 학습된 모델을 MLflow 실험 실행에 기록을 해주고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예측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 실험을 트래킹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익스페리먼트를 클릭을 해보면 실행했던 런들이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는데 데이트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매트릭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뷰 익스페리먼트 UI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실행했던 런에 대한 정보, 매트릭이나 파라미터 이런 정보들을 간략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의 모델을 들어가서 보면 파라미터와 매트릭 그리고 아티팩트를 제공을 해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측을 위한 코드도 제공을 해줘서 이 부분을 쉽게 카피를 해서 노트북에서 예측도 해보실 수 있고요. 이제 모델 등록은 코드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UI에서도 간단하게 모델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모델 이름을 클릭을 해주고 레지스터를 누르면 완료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서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모델이 등록이 됐고 모델 페이지에서 보면 제가 등록했던 모델의 목록을 보실 수 있고요. 코비드19 모델을 들어가 보면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거를 볼 수 있고 이전에 등록했던 버전 4 모델이 프로덕션 단계로 가져 있는데요. 이제 방금 등록한 모델 버전을 들어가서 이제 모델 상태를 변경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모델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권한이 없을 때에는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징 단계에서는 이제 모델을 테스트하거나 유효성 검사를 하는 등의 작업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배포를 위한 이제 프로덕션 단계로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로덕션 단계로 이동이 됐고 그 기록은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다시 목록으로 가보면 이전에 프로덕션 단계였던 게 자동으로 아카이브 단계로 이동이 되어 있고 최신 버전의 모델이 프로덕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모델을 MLflow 클라이언트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이 노트북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나 매트릭 이런 과거 실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추가로 더 다양하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주면서 더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 트레인된 모델을 세이브해주고 로드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그 페이지로 가서 서빙 기능도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빙 탭에 들어가 보면 Enable 서빙을 클릭해 보시면 이제 지금은 펜딩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가 이제 레디 상태로 변경이 되면 서빙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모델을 프로덕션 환경에서 로우 레이턴시 예측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MLflow 모델 서빙을 사용해서 모델을 엔드 포인트로 배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펜딩 상태이지만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해서 바로 응답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파이썬 코드로도 이제 노트북에 복사를 해가서 예측된 결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서빙 기능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이제 위에서 테스트 셋으로 예측한 결과들을 매트릭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해당 매트릭 자체만으로는 이 모델이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섹션에서는 해당 모델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공정성 평가 패키지와 애저 ML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공정성 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AI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품질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음성 인식 시스템에서 여성의 목소리에서는 남성의 목소리에서처럼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다른 예로는 채용이나 입학, 대출 심사에서 공정하게 할당이 되어야 하는데, 모델이 다른 그룹보다 이제 특정 그룹에서 유력 후보를 선택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동작되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편향 없는 머신러닝 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애저 ML 워크스페이스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신의 애저 구독에 대한 리소스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에 본인의 테넌트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구독 아이디와 리소스 그룹 네임, 그리고 애저 ML의 워크스페이스 네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정보는 애저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셀을 실행해서 애저 ML 워크스페이스의 모델을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페어런 매트릭 패키지를 사용해서 모델 공정성 매트릭을 미리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저 머신러닝 스튜디오에서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페어런 대시보드 딕셔너리를 업로드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제 아래 머신러닝 스튜디오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보시는 화면이 애저 ML의 화면이고요.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실행한 모델의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저희는 여기서 공정성 평가를 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평가를 할 민감 피처를 선택을 해주고, 성능 매트릭은 정확도를 선택해주고, 공정성 매트릭은 인구 통계 페리티 차이를 선택을 해주면, 선택한 피처에 따라서 지표가 과소, 과대 예측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능 차이나 데이터 선택에 따른 공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예측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예측 사망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사망률이 약간 더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데이터 또한 이전에 확인했던 것과 같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성능 차이는 고려했던 민감한 피처에 대한 모델 불공정성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양성 및 가음성 비율을 선택해서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에 대한 가양성 비율이 약간 더 높고, 동시에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 대한 가음성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모델 차이는 공정하게 동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페어런으로 관련 지표를 계산해서 업로드하고, 이렇게 애저 머신러닝에서 UI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머신러닝을 위한 4단계 프로세스를 각각의 리소스들과 함께 설명드렸고요.
데이터 수집부터 배포까지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MLOps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브릭스의 ML 플랫폼과 ML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브릭스와 애저 머신러닝을 함께 사용하면 애저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활용하면서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이고요. 잠시 쉬는 시간 이후에 두 번째 세션 이어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